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기출 2차 1과목 17강 그리고 이어서 18강을 해서 종강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상문제 풀이 그리고 8월 초에는 모의고사 및 그 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 교재 구입 및 안내는 7월 말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탈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8강이 더 중요하죠. 가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는 반드시 수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현황 및 예상을 보겠습니다. 출제 현황은 계속 5점짜리는 나오죠. 계약관리에선 5점짜리가 나온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기출문제서를 보시면 나올 만한 문제만 나옵니다. 나올 만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나올 것 중심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 5점짜리가 5문제죠. 그래서 5, 25점. 이것도 5점이기 때문에 25점. 총 50점 중에 그죠? 안정적으로 40점 정도만 받아도 나머지 부분에서 15점짜리에서 알아맞추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5점짜리에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올 것 중심으로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도 제가 업무 방법서와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수 품목에서 특히 농작물 수입 안정보험, 농작물 수입 안정보험, 수입 안정보험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빠졌죠. 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는 최저보험 가입 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서는 1000제곱미터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죠. 이번에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2개 가수원 초과 구성 가입은 불가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2개 이상 3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2개 가수원 초과 구성 가입은 불가하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예외가 하나 있죠. 그 예외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예외 부분은 요거죠. 예외 부분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조사료용배의 경우 이런 경우 좀 드물기 때문에 통합하는 농지 개수 제한이 없는 것은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조사료용배만 가능하다.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최저가입 면적도 중요하다. 이렇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거 위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서 50만원 해서 금액, 그 다음에 하나의 농지 내 품종, 특이한 경우들을 다 이게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완벽하게 공부한다면 5점짜리는 충분하게 커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실수하더라도 5점짜리 50점 중에서 40점 맞추겠다 하는 부분만 해서 편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농지 구성 방법도 한번 기출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밭작물도 50만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계약 인수 농지 단위로 하는데 요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거는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요런 내용들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만 체크하시면 제가 볼 때는 4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0점은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는 중요하죠. 고추에 대해서 10아르당 항상 기준이 10아르당 제수주수가 1500주에서 4000주 이하인 농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고추는 여러 번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이 나올 때 10아르당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얼마다 했을 때 이걸 주어진 조건 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1제곱미터당 몇 주가 주어진다 했을 때는 2주다
했을 때는 우리는 기준이 항상 이렇게 기준을 1000제곱미터일 때 X다. 이렇게 해서 하면 X는 22,000주가 되죠. 2000주가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X는 이렇게 구하는 걸 항상, 지금 시험이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조사를 했다 또는 2제곱미터당 이렇게 주어졌을 때 대입을 하는 요 식을 반드시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도 이렇다. 생강, 녹두, 참깨, 이 부분은 새로운 품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품목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구성 방법, 차품목도 면적이죠. 이런 부분들은 체크만 해놓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암기 팁으로 이제 7년생 이상일 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도 우리가 단톡방에서 자신 있는 분들은 조금 자기 암기 팁을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팁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총 8월 달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시설 파트라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특강을 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세계사를 공부한다면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뭐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이제 구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 7월 말까지는 아직도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부할지를 잘 선별해서 해도 공부할 양은 그것만 딱 되면 공부할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예시설 한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시설 한 단지로 하고 자기 부담금도 뭐 1000만원 나오고 2000만원 손해가 나오고 1500만원 났을 때 이 전체에 대해서 4500만원에 10%인 450만원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다, 원예 시설이다, 농업용 시설물이다 했을 때는 100만원 한도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100만원으로 적혀주죠. 요 100만원을 가지고 안분해주라. 4500만원 분에 A동, B동, C동이 있으면 이렇게 안분하는 것도 해서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 한도로서 동일 날짜, 그래서 문제를 볼 때 항상 이것이 조건에서 잘 보시면 이게 동일 사고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사고인지를 각각 다른 사고인지 다른 일자 요걸 확인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태풍으로 사고를 입었다 해서는 동일 사고죠. 그런 부분들은 사고가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 가입 면적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단동하우스든 연동하우스든 300제곱미터다. 유리 온실은 제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섯도 마찬가지죠. 버섯 재배사도 시설 한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한다.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물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가입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도 잘 보시면 이처럼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담란해서 씌워, 이게 5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틀린다고 할지라도 이는 4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1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5점에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는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벼 상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양, 직파, 출수, 전환지, 조해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간섭이든 연안지대의 바닷물이니까 바다 조자를 써서 조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년 수확량 개념 다 나올 만한 거죠. 요거는 버릴 게 없습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기억하고 하면 시험장에서도 충분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도 보시면 계약 인수와 관련해서 맞는 내용은 동그라미, 틀린 내용은 꼬표, 표기대로 순서로 나열해라.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최소 가입 면적이 틀렸죠. 최소 가입 면적은 300제곱미터다. 6개월 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은 인수제한 목적물로 해당되죠. 틀렸다.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도 보험가액이란 이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어의 정의 나오죠. 신초 발화기, 제가 평소에 강의했던 내용에서 다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8회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게 일품물의 주간거리 가로넣기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 중심으로만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9번.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쓰고, 불가능 농지는 그 사유를 쓰시오. 그 불가능이 답이다 말이죠. 불가능이 답이면 예를 들어서 B농지, 이건 A농지도 불가능이죠. 고추정식 5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는 안 되죠. 300물 가입하는 신청. 이렇게 했을 때 불가능이다 했을 때 그 사유가 뭐냐 했을 때 그냥 A농지는 1번을 불가능 쓰면 틀립니다. 불가능 쓰면 틀리는 답이다. 사유를 반드시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 재배 농지라고 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겠다 했을 때는 가능을 쓰면 되겠죠. 가능은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해도 우리는 5점 중에서 2점을 획득이 가능하고, 그 다음 모르는 것은 가능을 써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공란으로 두는 것보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단위면당 2주의 재식밀도 식자고 가입 신청, 그 제곱미터당이니까 1제곱미터당 2주니까 1000제곱미터당 X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X는 2000 되니까 1500주 이상 10아르당 1500주 이상 4000주 이하니까 이거는 2주는 노지재배니까 오케이다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유추해서 쓸 수 있도록, 항상 요즘은 트렌드가 10아르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단위면적당 2주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건을 달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부하는 자. 자, 10회 시험에도 그렇고 밀, 콩, 메밀, 자두, 그죠? 가입 연령, 나무 수령 다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작년에 11회 시험 봤을 때 블루베리, 두릅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올해도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하라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제가 핵심 포인트를 찍어드린 이유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가축에서는 설명할 게 많습니다. 시간이 아마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강약 조절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체크만 토닥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설명을 요하는 것, 그리고 가축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와 어떻게 설명을 내 걸 만들 것인지 반드시 제 방법을 먼저 습득하시고, 여러분의 방법이 편하다면 자신 있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축 마무리해서 종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